기억 능력 1.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넘쳐나고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경제활동과 개개인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하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일상화되면서 정보 과잉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채널 규모에 따라 공유되는 정보의 격차가 생기면서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시장의 다양화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모으고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전반적인 경제 생산성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확보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시대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검색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넘쳐나는 정보는 오히려 정보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한두 번의 검색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정확히 필요한 정보만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직장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 인터넷 서비스의 활용 분야,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 검색, 그리고 인터넷 정보 검색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정보 검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업무 수행 중 컴퓨터의 사용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전자우편 서비스, 웹메일 서비스, 웹하드, 메신저, 전자상거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정보 검색 서비스나 커뮤니티와 같이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등록 사용자와 홈페이지 사용량을 확보할 경우 광고 수입과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최대 포털 사이트로 키우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이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하여 상품을 사고 팔거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이버 비즈니스를 뜻하며 넓은 뜻으로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의류, 책 등과 같은 물리적 상품이 있고 주식 정보, 미디어 파일, 전자책, 보험 정보, 재테크 정보,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입니다. 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용됨으로써 기존의 신문, 방송, 라디오, 영화 등 각각 개별로 분산되어 있던 여러 미디어들이 인터넷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인 신문, 방송,
출판, 영화 등이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기술이 실시간으로 소리와 동영상을 전송하는 스트리밍 기술입니다. 방송사들은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자사 방송 내용을 전송하거나 지난 프로그램을 VOD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 시대에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에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 매체는 일대다의 일방적 관계형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대다의 쌍방향적 관계성을 토대로 하므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위키, UCC, 마이크로 블로그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플랫폼을 소셜미디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편지나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을 말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려면 통신망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유료로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무료로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회사나 학교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 시스템에 계정을 만들어서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하드디스크란 웹서버의 대용량의 저장 기능을 갖추고 사용자가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능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디스크 사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현재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웹하드 서비스도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디스켓이나 USB와 같은 이동장치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메신저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메신저는 프로그램을 갖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하거나 모바일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다운로드받아 설치 후 사용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과 사용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메신저를 사용하면 첫째, 메신저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응답이 즉시 이루어져서 이메일보다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둘째, PC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셋째, 여러 사람과의 단체 채팅이나 음성 채팅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서비스의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미디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는 인터넷판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신문, 웹진, 때에 따라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뉴스 내용이 업데이트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방송 매체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동영상 스트림을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뉴스가 방송되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이미 방송된 내용도 검색이나 주문형 비디오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는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로 인터넷상 서버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공유하고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은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1인 미디어를 등장시켰으며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젠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는 인터넷 서비스의 활용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 기업이나 상품 판매자들이 경쟁적으로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도 성장 중에 있습니다. 금융 분야도 간단한 은행 거래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폰뱅킹과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이 전통적인 산업에 급속히 접목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핀테크 산업입니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존 금융산업에 적용하여 간편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 서비스에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부터 개인 간 대출,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서비스 환경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은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활동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제한된 매체를 통해서 접하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으며 영화나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 정보도 인터넷에서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예고편을 감상하고 좌석을 예약하거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PC나 게임기를 이용하여 혼자 즐기던 게임 문화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RPG 게임이 보편화되었으며 기존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스토리가 진행되던 방식에서 참여하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게임의 줄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자유도를 갖게 되어 게임 중독이라는 사회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터넷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은 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방과 후 보충 수업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원격 교육, 직장인들을 위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강의 및 토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환경의 발전은 보조적인 가상대학 이외에 정식 학위를 주는 사이버 대학이 설립되면서 평생 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지식 및 정보 공유에서도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이나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서점이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야 했지만 이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책이나 논문, 자료 등을 검색하고 전자책이나 자료 파일 형태로 손쉽게 다운로드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제공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과 이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검색 엔진이라 합니다.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 방법에는 디렉토리 검색과 주제어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디렉토리 검색은 주제별로 분류된 메뉴를 선택하여 한 단계씩 상세한 주제로 찾아가는 방법이며 주제어 검색은 원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정보를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구글과 같이 주제어 검색만을 지원하는 검색 엔진도 있지만 많은 검색 엔진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색 엔진에는 국내의 네이버, 다음 등과 해외의 구글, 빙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검색 엔진이 포털 사이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팁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검색 관련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을 통해 제공된 텍스트와 이미지는 더 이상 사용자에게 정보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동영상을 통해 다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의 제공 형태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의 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타이핑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앞으로는 목소리를 이용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짐과 함께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보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음성을 통한 검색의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서비스사 중심의 검색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검색이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특정 목적에 적합한 정보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수집, 분류, 축적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은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드넓은 정보의 바다로 나아갈 길을 만들고 어디로 어떻게 가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색 엔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엔진에는 키워드 검색 방식, 주제별 검색 방식, 통합형 검색 방식이 있습니다. 키워드형 검색 엔진은 찾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핵심어, 즉 검색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찾는 방법으로 단어별 검색 엔진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와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검색 엔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워드형 검색 엔진은 수많은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두었다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를 찾아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키워드만을 입력하여 정보 검색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키워드가 불명확하게 입력된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 효율적인 검색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 엔진은 디렉토리 검색 방법이라고 하며 각각의 사이트들을 사전에 설정해 놓은 몇 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두고 사용자로 하여금 관련된 대주제, 소주제 순으로 범주를 구체화시켜 가도록 하여 원하는 사이트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상위의 주제부터 하위의 주제까지 분류되어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 엔진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주소나 사전 지식이 없어도 찾을 정보의 종류만 알고 있으면 계층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제를 따라가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하는 정보를 찾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한번 잘못된 항목을 선택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검색 방식의 검색은 키워드 검색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통합형 검색 방식은 키워드 검색 방식과 같이 검색 엔진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들이 연계된 다른 검색 엔진에게 보내고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통합형 검색 방식은 한 번의 입력만으로 다양한 검색 엔진을 참조하여 검색을 진행하므로 다양한 검색 엔진에서의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참조하게 되므로 검색 속도가 느릴 수도 있으며 검색 연산자가 검색 엔진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보 검색 연산자입니다. 하나의 단어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져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검색과 관련 있는 2개 이상의 단어를 연산자로 조합하여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검색 방법입니다. 연산자는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으며 앞뒤로 반드시 공백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팁 버튼을 클릭하여 연산자의 종류와 검색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엔진으로 포털 사이트가 있으며 포털 사이트는 정보 검색 이외에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사이트를 뜻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 구글, 다음 등과 같은 검색 사이트와 언론 매체 뉴스 사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뉴스, 메일, 블로그, 미니홈피, 커뮤니티 형성 등 매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팁 버튼을 클릭하여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검색 방법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고 필요 없는 단어는 제외하고 범위를 좁혀갑니다. 연결 단서를 찾아야 하며 분야별 전문 정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뉴스 검색부터 시작하며 검색 도움말을 확인합니다. 팁 버튼을 클릭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검색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검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검색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한 가지 검색 사이트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검색 사이트를 동시에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구글의 크롬을 통해 웹사이트의 자동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국내외 사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첫 번째, 노하우가 아닌 노웨어에 집중하라.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었으며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정보화 혁명을 겪게 되고 지식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된 정보화 혁명으로 인해 노하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노하우가 정보화 혁명으로 인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시대의 흐름은 노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웨어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신속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 즉 노웨어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며 노웨어 능력을 기르는 일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두 번째, 정보관리 능력을 높여라.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앞으로 국가와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이 가능해지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기업들이 활용하는 경우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 더 높은 마케팅과 새로운 상품이나 온전히 고객들을 위한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보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사람, 정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사람 등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계상으로도 2020년 이후가 되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능력, 데이터의 불법 복제나 유출 등에 따른 대응력, 정보 추출 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세 번째, 지식정보 사회에 알맞은 능력을 갖추어라. 발전적이고 건전한 지식정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인 정보의 생산과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모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정보 격차는 계층 간, 국가 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둘째, 정보의 평가와 선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에는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효율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제적인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노출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스로 정보의 출처와 진위를 찾아보는 등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충학습을 통해 정보 격차의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디지털 활용 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